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제3차 세계대전과 근본이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북한이 지원한 500km에 달하는 지하터널 때문에 가자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을 막으려면 근본이제를 부활해야 합니다. 근본이제를 폐지하고 나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하루나 이틀 뒤에 들어오고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 서방국가, 중동의 소식통 8곳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의 공격에 대응해서 가자 지구에서 전례 없는 지상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 지구 지상작전에 임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하마스가 통제하는 영토를 폭격하는 철검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 36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소집한 이스라엘군은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작전의 2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가오는 공세는 이전 가자 지구에서의 모든 작전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민간인의 막대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자 지구의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을 이집트와의 국경 지역으로 밀어낸 다음 하마스 전설을 전멸시키고 이 단체가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데 사용한 지하터널 네트워크를 파괴할 계획입니다. 하마스는 총 연장 500km에 달하는 지하터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전차와 로켓만으로 이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 단체 알카삼 여단도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전차 지뢰와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밀수를 위해서 터널을 만들었는데 2006년 터널 시스템이 군사 목적에도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국경 아래에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하마스의 터널 건설에 북한의 기술이 대대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는 터널에 보급품과 탄약을 보관하고 터널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북한 기술입니다. 하마스 터널은 베트남 인민군 병사들이 정글에 건설한 지하단지를 연상시키지만 가자 터널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용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 음식, 물, 휴식을 위한 침대가 있습니다. 터널은 최대 30m 깊이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지하 방어 터널에 미로를 건설하는데 무려 20년을 보냈습니다. 가자지구로 군대를 보내는 이스라엘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장된 터널 입구는 가자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하마스가 모든 거리와 골목에 폭탄과 지뢰를 설치할 것입니다. 터널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 특수부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말했습니다. 2021년에 이스라엘군이 거의 100k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을 파괴했다고 밝혔는데 하마스 대표들은 가자지구 지하 터널 네트워크가 거의 500km에 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전쟁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주장에 딱히 반박할 논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페르디난드 립스라고 하는 저자가 2002년 2월에 출간한 저서 골드 워스 황금전쟁 The Battle Against Sound Money as seen from a Swiss perspective 스위스의 관점에서 바라본 건전한 통화에 대한 전쟁에서 전쟁을 막는 제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근본이제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근본이제의 종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근대 초기부터 가장 길게 존속한 가장 안정적인 통화는 고전적인 근본이제의 영국 파운드였습니다. 17세기 중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무려 약 25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 립스의 저서 골드워스에 따르면 영국 파운드화의 구매력을 1664년 100으로 잡았을 때 1914년 92였습니다. 즉 250년 동안 영국 파운드의 구매력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립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1900년에는 대략 50개국이 근본이제를 채택했다. 모든 산업화된 국가를 포함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의 근본이제는 국제회의에서 계획된 것도 아니고
어떤 천재에 의해서 발명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경험을 바탕으로 저절로 나왔다. 영국은 정부의 의도에 반하여 근본이제를 시행했다. 훨씬 후에 법률이 이미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근본이제를 공식적으로 승인된 근본이제로 전환시켰다. 립스가 근본이제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근본이제는 몇 주 만에 물에 던져졌다.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계는 적자 지출과 지폐에 의지했다. 근본이제가 포기되지 않았다면 전쟁은 몇 달 이상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그것은 4년 이상 지속되어 세계 주요 경제 대부분을 황폐화시켰고 그 여파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근본이제의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은 허공에서 명목화폐를 인쇄하는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명목화폐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부문의 자산을 박탈하고 중산층을 헐어내고 명목화폐를 먼저 받아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칸틸리오네어 계급, 군산복합체, 딥스테이트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기념비적인 허구이다. 건전한 돈이 짧은 전쟁을 만드는 반면에 명목화폐는 립스가 황금전쟁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전쟁을 만듭니다. 그 전쟁은 엘리트를 부유하게 하면서 전체 인구를 노예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입니다. 광범위한 다세대에 걸친 글로벌 음모가 있다면 그것은 대중을 세뇌하여 아무것도 뒷받침하지 않는 무의미한 명목화폐를 위해서 시간, 부호, 재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립스는 어떤 익명의 저자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황금전쟁은 다름 아닌 제3차 세계대전이다. 그것은 가장 불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쟁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다. 제3차 세계대전은 19세기의 고전적인 근본이제가 붕괴되면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나는 근본이제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4년 이상 지속되면서 자본주의 부와 풍부한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수백만 명의 젊은 군인과 무고한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살해당했다. 립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6개월만 지속되었다면 통화는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베르사유 조약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도 없었을 것이다. 금을 잘못 취급하지 않았다면 히틀러는 없었을 것이다. 레닌과 같은 볼셰비크의 장악도 없었을 것이고 러시아는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스탈린을 견뎌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3차 세계대전도 미국이 허공에서 마구 찍어낸 달러화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립스는 골드워스의 에필로그에서 영국이 17세기에 세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화폐 시스템, 근본이제로 돌아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또는 미래에 근본이제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무제한적인 조건으로 뜨거운 전쟁에 자금을 계속 지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재임 시절 근본위주의자를 연준 이사로 지명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